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폐지합니다. LA 카운티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의 충격으로 모기 진압부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에만 홈오너 11명 중 1명은 모기지가 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시의회가 10지구 시의원직을 임시로 대행할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단일화된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된 만큼 한인시의원 대행이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창업 비자를 신설합니다. 스템 전공 박사들에게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어제 열린 1000m 남자 쇼트랙 경기에서 황당한 판정이 잇따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의 시의원 대행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폐지합니다.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인데 LA 카운티는 일단 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다음 주부터 해제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오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다만 백신 미접종자들은 계속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양로병원 등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1000명이 넘게 모이는 대형 실내 행사는 백신 접종 기록이랑 음성검사 결과가 있어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야외 이벤트에는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하지는 않지만 마스크 착용과 음성 결과가 권장됩니다. 주 보건국은 또 오늘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코로나 음성 결과를 더 이상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정부의 완화 방침에도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주말 동안 보고가 지연돼 유독 낮게 집계됐지만 감염률은 10만 명당 1,098명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며 방역 지침 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건국장은 지난주에만 하루 평균 70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사망자 중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많다며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으로 이 모기지 납부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에만 홈오너 11명 중 1명은 모기지가 밀렸는데 이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기엔 연체 가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모기지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모기지 납부가 연체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는 11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2개월 이상 모기지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는 4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11가구당 1가구가 모기지가 연체된 셈입니다. 더구나 남가주에서만 29만 3천여 가구가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13,4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190건은 남가주 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연체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압류를 당하는 주택 소유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미국의 집값 전망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국민 4명 중 1명만이 지금이 집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이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이 주택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답한 사람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주택 팔기 좋은 시기라는 답변은 69%로 지난 2010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주택 매수 심리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영향으로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지난달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상승하면서 이 주택 구매를 일단 포기하는 잠재적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은 현재 부패 혐의로 직무 정지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LA 시의회가 이 10지구 시의원직을 임시로 대행할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단일화된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된 만큼 한인 시의원 대행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10지구 시의원 대행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누리 말티네즈 LA 시의장이 직접 후보 선정을 위해 커뮤니티 리더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흑인과 라티노는 물론 아시안 커뮤니티와도 이미 후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의원 자리가 이제 임시 템포러리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양한 10지구 안에 있는 커뮤니티와 대화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후보군을 추려 시의회에서 투표한 뒤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4월 말 LA 폭동 기념일 이전에 선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8월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임시직이 뭐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요. 최근 LA 한인타운이 단일화돼 10지구에 포함된 만큼 한인 시의원 대행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지구 시의원 대행은 임시직으로 임기도 리들리 토마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선거구 단일화 성공으로 한인타운이 이제 10지구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가지고 아마 누리 마티네즈 의장께서도 뭐 한인 또는 아시안 후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고요. 최근 일부 주의원 등 흑인 정치인들은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직무정지 처분이 불법이라며 가주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교회에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인 전도사가 한국으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워싱턴 필그림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올해 37살의 홍성우 씨를 성폭행 용의자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10월 영장이 발부됐지만 홍 씨는 이미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방수사국과 공조해 한국에 송환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홍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 필그림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근무하며 교회 사무실에서 수차례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신임 올림픽 경찰서장이 순찰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부족했던 경찰 인력이 대부분 복귀했다며 신고해도 오지 않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지역에서 뚜렷한 코로나 감소세를 보이면서 LA 경찰국은 경찰력을 풀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에론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은 올림픽 경찰서 경관 65명이 복귀해 순찰을 강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올림픽 경찰서에는 단 11명의 경관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 중입니다. 풀가동할 수 있는 경찰력을 확보한 올림픽 경찰서는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Really helps us with our staffing that we can deploy now at full capacity that we planned for. 경찰은 타운 우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파악해 추가 순찰력을 투입시킬 방침입니다. 자동차로 순찰이 힘든 우범 지역은 자전거 경관을 동원해 순찰을 확대했습니다. And our bicycle unit, for example, is phenomenal at that, right? Because they're on bicycles, or when we do foot beats, it brings us closer to the community versus in the cars. 최근 LA 한인타운 육각길 선상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는 경찰력도 보충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던 LAPD 경관이 잇따라 복귀하면서 경찰 출동 시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미국이 외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창업 비자를 신설합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4일 창업비자 신설과 스템 전공 박사들에게 무제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미국 경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W비자로 불릴 창업비자는 미국 시민이나 정부의 투자를 받고 본인이 10%의 지분을 유지하면 3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방 상하원은 몇 가지 조정 과정을 가진 뒤 다시 표결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한복을 입은 소녀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패션 잡지 보그사가 한복을 한푸라고 소개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유명 패션지죠. 보그가 최근 한복풍 의상을 두고 중국 전통 의복 한푸라고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그는 지난 2일 공식 SNS에 한복풍 의상을 입은 모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푸는 한족이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적 의복 양식 중 하나라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진의 모델은 중국인 유튜버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한푸는 한복이 아니다. 한복은 한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등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서 한국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던 인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그의 게시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국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한국 누리꾼들은 한푸가 아닌 한복이다. 한복은 대한민국 전통 의상 등의 댓글을 올리며 반박을 했고 중국 누리꾼들 역시 보그가 중국 한푸를 인정했다며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클래식 신년음악회에서 관객이 손뼉치며 듣는 단골 앙코르 곡이 바로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이 코로나로 관객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한국에서 열린 올해 음악회에서는 곡이 연주되는 동안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흥겨웠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전진을 알리는 북소리로 시작되는 라데츠키 행진곡. 경쾌한 리듬에 맞춰 관객들도 박수로 연주에 참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국민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라데츠키 장군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군인들이 이 곡이 연주될 때마다 흥겹게 발구르고 손뼉치던 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With very quiet rhythmic clapping on the first iteration of the melody, followed by thunderous clapping on the second, is almost always observed and only if the conductor cues the audience. 전 세계로 중계되는 클래식 음악계 최대 이벤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는 항상 이 곡을 마지막 앙코르로 연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관객 없이 열린 지난해에는 박수 소리가 빠져 허전했지만 관객이 돌아온 올해 라데츠키 행진곡의 박수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흥겨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빈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 신년음악회에서 단골로 연주되는 이 음악이 한국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딱 들려오는 순간 드디어 신년 음악회 있구나, 새해를 맞이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고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 새 출발과 희망을 알리는 라데츠키 행진곡은 이 오케스트라의 새해 첫 기획 공연이자 신임 예술감독의 취임 공연에 딱 알맞은 마무리였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반짝 더위가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수요일과 금요일 이 예년과 다른 80도대의 높은 기온이 예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풍도 불 예정이어서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기상청은 연말에 내린 비로 건조함이 많이 해소돼 산불주의보를 발령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면서도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유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 등 비이민 수수료가 9월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감소되면서 순회 영사를 재개합니다. 총영사관은 매주 실시하는 오렌지 카운티 순회 영사를 오는 2월 1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2월 25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재외 선거 관계로 순회 영사가 없습니다. 세리토스 지역 등을 관할하는 ABC 통합교육구에서 오늘부터 교사들이 태업에 들어갑니다. ABC 통합교육구 교원노조 측은 이사회 측과 교사들 임금 인상을 놓고 협상 중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완전한 파업이 아닌 태업을 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노조 측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계약 없이 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가 올 봄부터 실시할 새로운 고교 졸업시험 최소 합격 점수가 높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교육위원회는 졸업시험 합격 점수를 교육국이 제시한 725점보다 높은 총점 750점으로 결정하면서 교육국과 학부모,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비이민자 수수료가 오는 9월부터 크게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비이민자 가운데 관광 B1과 B2, 유학생 FMJ 비자 발급 수수료는 현행 160달러에서 245달러로, 취업을 위한 HLO 비자는 현행 190달러에서 31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와이 방문객 수가 지난 2020년보다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광경제개발국은 관광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70만 명이었으며 지난해에는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약 680만 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폐지된다는 소식입니다. LA 카운티는 일단 제외됩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에도 코로나 수치가 감소하자마자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델타 변이가 출몰해 확진자는 폭증했습니다.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섣부른 결정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